아, 왜 내 주변에는 다 이상한 사람만 있냐. 프로 손절러라고 하죠. 손절인데 기승전 책 광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유형, 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유형, 필요 이상으로 전 애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인간관계나 자기개발, 심리, 도움이 많이 되는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습득하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심리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게 인간관계 관련된 것이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손절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유형 17가지. 망설이지 말고 손절해야 할 사람들. 이런 관계는 손절하라는 5가지 신호. 이런 사람 손절이 낫지 않을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은 손절해도 괜찮습니다. 손절인데 우선은 손절하면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손절하라는 식으로 이런 해결책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확실한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기응변이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언발의 오줌 누기. 당장에는 뭔가 해결된 느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악순환될 가능성이 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유형 17가지를 보면은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벽을 친다. 그다음에 하기 싫은 데이트는 죽어도 안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게도 옮기는 사람,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너무 티를 내고 나를 힘들게 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유형,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자주 상처를 입으니까 이런 거고, 필요 이상으로 전 애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네, 당연히 열받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이제 투사.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꾸 나를 바꾸려고 드는 사람. 나를 자기한테 맞추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손절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보면은 자립심이 없고 늘 의존하는 사람. 스스로 하지 않고 나한테 너무 의지한다. 너무 자부심 강해서 주도적이어도 싫고 너무 반대로 의존적이어도 싫다.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불편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싫으니까 손절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손절하라는 5가지 신호를 보면은 굳이 4시간을 쓰면서까지 상대방을 만나러 가고 싶지는 않다.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신호인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과는 마음 깊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 뭔가 안 통하는 느낌을 계속 가진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정 통제를 못하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참지 못하고 화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손절하는 게 좋다. 감정은 쓰나미와 같아서 잘못하면 나까지 휩쓸리게 된다. 내용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손절한다는 식의 결론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감정을 가리고 감정을 인식 못하고 냉혈인간이 좋다는 건가요? 다 비슷비슷하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 불편한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게 다 양면이 있고 뭐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겠지만 그러면 반대쪽이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 전문가로서 또 상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우울증이나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깝게는 이제 연애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측면이 사실은 중요한데 내가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이거를 정말 잘 차분하게 이해해 보려는 것보다는 빠르게 쉽게 해결하려는 측면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아주 빠른 해결이에요. 안 보면 되니까. 특히 요즘에는 카톡방, 단톡방 위주로 또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니까 SNS 친구, 팔로워 위주로 또 형성되니까 딱 클릭 한 번이면은 차단이 되니까 손절하기도 쉬운 관계죠. 하지만 이게 해결책이 될까? 또라이 질량 법칙이라는 게 있죠. 나한테 심리적인 갈등,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든 종류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큰맘 먹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여기 이 사람 때문에 안 다녀. 그리고 딴 데 갔더니 똑같은 사람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어디서든지 또 있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손절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고 딴 데로 간다.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죠.
순간은 해결됐지만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또 있으니까 딱 그 사람은 아니지만 또 손절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프로 손절러라고 하죠. 손절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반복돼요. 그래서 직장을 계속 옮기게 되는 분들도 많고요. 친구 관계나 친구 집단 그룹을 계속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절을 자꾸 하면 되지, 뭐 난 부지런해, 손절 계속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싫어서 손절을 했지만 손절하는 식으로 그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경험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손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막 압박감이 들어요.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빨리 쉽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보다 역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던 사람 손절하다가 점점 조금 힘든 사람까지도 다 손절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그게 진짜 문제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위 현타가 와요. 자괴감. 왜 내 주변에는 다 이상한 사람만 있냐, 나 이상한 사람인가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쪽으로 위축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립이죠. 나는 인간관계 잘 못하나 보다. 자기가 만족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서 또 만족을 안 해요. 못 해요. 손절이 해결책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손절을 했으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은 겉으로는 손절이지만 마음에선 손절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절했어. 카톡은 끊었어. 그리고 직장도 옮겼어. SNS도 팔로우 끊었어. 검색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 잘 지내나? 또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나? 지금 나랑 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랑 잘 놀고 있나? 이 사람의 이런 나쁜 면이 들통나서 좀 고립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찾아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인간관계 좋고 그러면은 덜 받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해요. 손절을 했냐 안 했냐도 영향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는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사실은 임기응변인 거고 해결책이 아닌 거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조언을 이렇게 손절하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조언하기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해결될까요? 역시 아닙니다. 왜냐면은 겉으로의 관계는 괜찮죠. 잘 행동하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호구처럼 하니까, 다 갖다 바치고 내가 힘든 거 다 하고 겉으로 티 안 내니까, 오히려 잘 보이니까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속으로는 내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적당히 선을 지키면 된다, 이런 해결책을 또 주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죠. 적당히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 스트레스고요.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니까 저 사람을 치워, 저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 근데 말 그대로 인간관계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스트레스 자체는 사실은 다 내 거예요. 저 사람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관계 스트레스 많은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공통점. 누구한테 신경 쓸까요? 언뜻 생각하면 자기한테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자기만 알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스트레스는 내가 다 가져옵니다. 진짜로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관계가 실제로 좋든 안 좋든 신경 자체를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관심조차를 많이 두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냥 지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없고 또 잘 지내요. 이 얘기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상호적인 거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바라볼 때 초점을 나의 스트레스로 맞춰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는가. 17가지 유형이면은 뭐 그 중에 몇 개는 찝히는 거고 다 거기에 되는 거지만, 사람마다 고유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인가? 손절하고 싶은가? 실제로 손절을 했던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 뭐 이 사람은 손절할 만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주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척했던 사람 손절했던 것 같아. 나는 반대로 너무 겸손 떠는 사람 손절했던 것 같아. 뭔가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 손절했던 것 같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손절했던 것 같아. 반대로 너무 뛰어난 사람 옆에 뒀더니 다들 그 사람만 보고 내가 도태되는 것 같아서 손절했던 것 같아.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손절하고 싶은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 바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통은 손절 전에 과정이 있어요. 손절이라는 거는 결과물이고, 그 전에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게 탓합니다. 은근슬쩍 뒷담화하거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갈등을 좀 해결하는 게 우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탓하는 그 지점이 나한테 심리 용어로는 그림자라고 하는, 내 무의식 아래 가두어 놓았던
나의 주관적인 어두운 측면. 사실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주관적으로 이런 면은 되게 나쁜 거야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나한테는 그런 면이 없어야 돼. 그래서 무의식 아래 가둬놓았던 거. 제일 흔한 예 중에 하나는 저 사람 너무 소심해.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얘기도 잘 안 하고 너무 조심성도 많고 너무 싫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소심하든 말든 사실은 남이 사고요. 직접 피해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런 면을 내가 마주하는 순간 내 무의식에 가둬놓았던 소심한 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가 의식이 되거든요. 내 안엔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식으로 많이 억눌러 놨던 게 그 순간에 올라와서 괴롭거든요. 그럼 괴로울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다시 내려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는 그 사람 탓하면 돼요. 되게 소심해. 순간 나는 안 그런 사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탓하든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든 임기응변이라서 스트레스의 근원, 그림자된 부분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되죠. 안에서 계속 쌓여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범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소심한 기질도 있고, 이런 기질이 어렸을 때 발휘되는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사람은 소심하면 안 된다, 유치원 학예 같은 데 가서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낯가리고 그랬더니 막 집에 가서 혼나고, 너 친구는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자신감 있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혼나고. 사실 단점 아니거든요. 소심한 건 모든 게 다 양면이 있어서 대범한 게 그럼 장점인가? 너무 또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소심하다는 거는 또 조심성이 있고 침착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사람이 막 그렇게 막 노력해서 바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질이라는 게. 근데 그런 척을 하게 돼요. 무의식 아래 가두면서 스스로도 속여요. 나는 대범한 사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범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정도로. 근데 정확한 증거는 바로 내가 소심한 사람 볼 때 열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절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측면은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손절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나한테 주어지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면, 나도 인식 못했던 피하고 싶은 면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쭉 하고 관계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런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을까에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나의 무의식에 가둬놓았던 기억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겼고, 그래서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렸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고, 사실은 아닌 척하고 사느라고 그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힘들었고, 그래서 손절하게 됐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참 신기하게도 그 과정은 되게 괴로운 과정이지만, 조금 괴로움을 버티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내 탓하라는 거와는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내 심리를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가둬져 있던 게 점점점 의식화되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요,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마주해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손절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손절을 안 해도 적당하게 지내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얻을 건 없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엄청 커지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면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부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면 굳이 남한테 척할 필요도 없게 되고 자연스러움을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인간관계 좋고 매력적인 사람은 엄청나게 잘생기거나 막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일 중요한 특성은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 이거가 굉장히 큰 매력인데,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매력이다. 그거를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손절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감정 신호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어기제 중에서 저 사람 볼 때 마음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는데,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쉬운 방법이 지식화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대,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 된대, 이렇게 지식으로 뭔가를 정리해가면서 해결하려는 거. 하지만 역시 임기응변이고요. 이면에는 내가 진짜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고 건드려진 거라서 그거를 막 덮어버리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게시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채우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